재난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이 안전한 세상. 생존 20일 도시재난연구소 우승엽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소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자, 4월 따뜻한 봄날이 이제 앞으로 다가옵니다.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야외에 나가서 나물도 캐시고 그럴 텐데요. 특히나 이번 주말에는 식목일과 한식도 있어서 야외 활동이 늘 텐데 그래서 조심을 해야 한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 봄이 되면은 이 들이나 야산에 쑥이나 냉이 또 달래, 이 두릅 같은 갖가지 이제 봄나물인 지천이죠. 어떻게 캐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예. 문제는 이 나물과 독초가 비슷해서 이 오인에 먹다가 응급실로 가는 사고가 종종 난다고 합니다. 예. 지난 10년간 이런 독초 사고 환자는 한 320명 이상이 되는데 이 싹이 막 나는 이때가 이 산나물이랑 약초를 독초와 구별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네요. 그렇군요. 약재상이나 전문가들도 쉽지 않다고 하죠. 그래서 이제 이때 봄철에 이 오인 피해가 집중이 되는데 주로 도라지나 더덕과 이제 비슷한 자리공이란 독초가 있고요. 예. 또 봄치는 이 동이나물이란 독초랑 비슷하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이 전문가들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면은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모르고 독초를 먹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예, 되도록 모르는 약초는 캐먹지 않는 게 최선인데요. 예. 주로 독초는 비린 냄새가 나거나 이제 꽃이 크고 또 화려하고요. 또 줄기를 자르면은 액이 나오기도 합니다. 아하. 이 독초 사고는 보통 한 명이 가져와서 여러 명이 나눠 먹다 같이 탈이 나기 때문에 좀 의심스러우면 한 명만 먼저 먹어보는 게 좋고요. 예. 만약 먹고 이상 증상이 있다 하면은 즉시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내용물을 다 토한 뒤에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. 네. 또 병원에 갈 때도 남은 독초를 가져가거나 이 사진을 찍어가면은 의료진이 이걸 보고서 빠른 처치에 도움이 되는 거죠. 예. 의심스러우면은 한 분이 먼저 먹어보는 게 좋은데 그 한 분을 누가 찾아갈지 태운 사람이 네. 그렇군요. 예. 자, 노지나물도 요즘은 주인이 있어서 이 캐면은 이 불법이 된다고요? 네, 이 작년 청주에서도 노지에서 두릅나무를 캐던 두 노인분이 입건이 됐는데 이 사유지였던 거죠. 아하. 이 사유지에서 임산물을 몰래 채취하면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. 지금은 웬만한 야산도 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 이 고사리를 캐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지난해만 산나물이나 약초, 이제 무단 채취로 103명 이상이 적발이 됐는데, 네. 아울러 요즘같이 건조주의보가 내린 요즘에 입산 통제 구역에 들어가다가 적발이 돼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. 예. 그 무단 채취로 103명 이상이 적발이 됐는데 아마 모르고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봄나물은 맛도 또 효과도 좋지만 요즘은 오염된 것도 많이 있다면서요. 네, 이 나물은 상큼한 맛과 이 비타민으로 몸에 좋은데요. 차량 왕래가 잦은 도로나 도심, 또 공단 주변에서 캐면은 안 됩니다. 예. 이 차량 매연과 분진으로 이제 오염이 돼서 이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많고, 그래서 이 캐지도 먹지도 않는 게 좋은데요. 예. 이 오염된 나물은 아무리 씻거나 데쳐도 이 해독이 안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또 봄철에 이제 돌미나리가 많이 나오는데요. 이 주로 과수원에서 채취가 되는데 이게 농약 범벅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. 아하. 때문에 이 과수원 특성상 이 비료나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인데요. 좀 먹더라도 조금만 먹는 게 좋겠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저 농약 또는 저 오염된 것에 대한 의심을 일단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충남에서 이 진드기 감염 첫 사망자 뉴스가 나왔거든요. 야외에서 나무를 캐다가 감염되기가 쉬운 편이죠. 네, 그렇죠. 이 진드기 감염은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좀 길죠. 네.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외 진드기에 물리면은 치사율이 30%까지도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. 네. 물리면 1, 2주 정도의 잠복기 후에 이 고열과 구토, 설사, 근육통이 나타나는데요. 2013년에는 36명이었던 환자가 2017년에는 270명 이상으로 또 사망자는 54명까지 급증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특히 면역력이 약한 60세 이상 노인분들의 사망률이 높은데 이 예방약이나 치료제도 마땅히 없는 게 문제고요. 이 진드기가 주로 풀숲이나 야산에 사는데 최근에는 이 공원이나 마을 뒷산까지도 내려와서 살기 때문에 또 이때 봄철에 감염률이 다른 때보다 2배 이상 높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네.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
예. 그 봄철 날씨가 따뜻해질 때에 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해충들도 많기 때문에 이 봄이라고 해서 야외로 나가서 그 자연을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조심할 것도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외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이 산이나 야외에서는 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인데요. 네. 이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또 노출된 부위에는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면 됩니다. 예. 또 풀밭에 앉을 때는 맨바닥 마시고요. 꼭 매트를 쓰는 게 좋고 또 지정된 통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인적에 드문 풀숲에 가다가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야외 활동 후에는 바로 옷을 벗어 세탁을 하고요. 만약 이 진드기가 달라붙어 있는 게 보이면 절대 손으로 떼지 마시고요. 예. 장갑이나 이 핀셋으로 떼야 합니다. 일본에서는 맨손으로 제거를 하다가 감염돼 죽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. 네. 진드기를 보더라도 맨손으로 급한 마음으로 떼지 말고 장갑이나 핀셋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요즘 야외로 산책을 나가거나 할 때 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? 네, 날씨가 좋다고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같이 외출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죠. 이때 이제 8월 6월 달 사이에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 병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. 네. 특히 이제 털이 길고 이 풀숲에서 잘 뛰어노는 개들이 진드기에 쉽게 달라붙는데 네. 산책 후에는 꼭 집에 오실 때는 촘촘한 빗으로 빗어주고요. 또 목욕을 시켜야 합니다. 네. 또 이외에도 들고양이나 털이 많은 소나 말도 진드기가 좋아하는 서식지이기 때문에 이 야외에 있는 들고양이 만지는 거나 혹은 농장에 가시는 분들도 되도록 접촉을 않는 게 좋겠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자, 기분만 느끼시되 의심 가는 아무리나 또는 여러 가지 가축을 이렇게 좋아서 만진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건강하게 산책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. 자, 이 안전한 세상 도시자연연구소 우승엽 소장과 봄철 나들이 할 때의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고 또 좋은 정보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